다섯 번째 트렌드는 TinCan API라는 겁니다. TinCan API. 이것은 어떤 그 온라인 컨텐츠 표준에 대한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TinCan API를 이해하려면은 이전의 표준이었던 스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콤 표준은 지난 한 10년 넘게, 거의 한 15년 됐나요? 한 그 정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일러닝 컨텐츠의 표준인데, 스콤 표준은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일러닝에서 기존에 PC를 통해 가지고 일러닝 수업을 할 때 보면은 그 일러닝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LMS라는 것이 있습니다. LMS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인데, 우리 그냥 학교를 생각하면은 학교 행정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러닝을 듣겠다 그러면은 LMS에다가 나를 등록을 하고, 그러면 LMS에 많은 강의들이 올라와 있죠. 그럼 내가 강의들을 신청을 하고, 그럼 그 강의가 LMS를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험도 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몇 분 동안 들었는지, 어떤 페이지를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그 다음에 시험은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이것이 전부 기록이 되는 겁니다. LMS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까지도요. 기록이 됩니다. LMS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LMS를 쓰다가 또 다른 LMS를 쓰게 되잖아요. 다른 LMS를 통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내가 듣게 되면은 LMS가 다르죠. 그죠? 다른데 여기서 내가 들었었던 거를 여기서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스콤이라는 컨텐츠 표준을 만들어서 그 컨텐츠 표준에 맞는 LMS들은 이 LMS도 스콤 표준을 지켰다. 이 LMS도 스콤 표준을 지켰다. 이렇게 되면은 이 스콤 표준에 맞는 LMS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기록이 같이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그 표준에 의해 가지고 같이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뭐냐면은 LMS가 다른데 어떤 컨텐츠, 일러닝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 LMS에다가 일러닝 그 컨텐츠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은 그 컨텐츠 만드는 회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LMS마다 다 다른 걸 만드니까. 그래서, LMS에서의 표준도 중요하지만, 일러닝 컨텐츠 업체에서도 똑같은 표준을 제공을 해서 그 표준만 지키면은 이 표준은, 이 스콤 표준을 지킨 컨텐츠는 여기에 LMS에 가도 상관없고, 여기 LMS에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MS가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스콤 표준만 지키면은 다시 컨텐츠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콤의 표준의 목적은 일러닝 컨텐츠를 표준화해서 재사용, 리유저블한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고, 낭비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표준을 지키는 LMS만 들어가면은 나의 교육 이력들이, 학습 이력들이 계속 관리가 되겠다. 이제 이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러닝을 배우는 환경이 PC를 통해서 LMS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뀐 거. 위에 보면은 Very little online learning happens on the LMS라고 되어 있죠. LMS에서 배우는 것은 극히 이제 일부가 됐습니다. 극히 일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에서도 듣고, 그 다음에 코드 아카데미, 아이튠스 유니버시티에서 수업을 듣죠. 슬라이드 쉐어, 테드, 이런 데서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을 듣고 학습이 일어나고. 그런데 LMS를 통하지 않거든요. 저는 LMS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수업도 듣고 굉장히 좋은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질 않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LMS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PC를 통해서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도 듣고 오디오로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스콤 표준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learning happens anywhere. 그냥 강의도 듣고 친구들하고 협업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거를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틴캔 API입니다. 틴캔 API.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스콤과 틴캔 API를 비교해 놨는데, 스콤은 트랙 컴플리션, 수업을 마쳤다는 것을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트랙 타임, 내가 얼마 동안 수업을 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트랙 패스 페일, 내가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성적들 체크를 하고, 요것들만 트래킹을 했었거든요. 체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API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인포멀한 러닝들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행위들, 학습 행위들, 그 다음에 그런 디바이스들,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일어난 학습 행위들을 다 트래킹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틴캔 API의 베이직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학습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은 그 액티비티를 아주 간단한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학습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Learning Record Store라는 LRS라는 데 저장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 스테이트라고 그러면은 actor, verb, 동사, 그 다음에 목적, 객체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보게 되면요. 예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액티비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Megan reads Tropic of Cancer. 그 다음에 John passed hazardous material handling 101. 예? 메간이 요거에 대해서 읽었다. 아니면 존이라는 사람이 요 수업을 통과를 했다. 패스를 했다. 성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LRS라는 데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LRS는 뭐냐면은 Tools that collects all the data and makes it accessible other system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저장을 해가지고 똑같은 표준에 맞는 LRS하고 서로 공유가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의 스마트폰이라든가 나의 PC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가 LRS 틴캔 API를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깔면은 내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LRS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내가 다른 곳에서 다른 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했었던 거, 또 다른 또 LMS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공유가 돼서 나의 전체 학습 기록이 전부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표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이북을 읽었다. 디지털 책을 읽었다. 게임을 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돌렸다. 그 다음에 소셜 플랫폼에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다. 혹은 기존과 같은 어떤 LMS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인 수업을 들었다. 일러닝 수업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LRS로 모아져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하면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이 서로 공유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환경들을 전부 반영하는 이런 이점도 있고, 또 하나는 개별화 학습을 지원을 해줍니다. 개별화 학습. 나한테 맞는,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수업이 모두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새로운 어떤 수업이라든가 새로운 내용이 나한테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포멀 러닝. 꼭 교실에서 공식적인 수업이 아니라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인포멀하게 들었었던 그 교육 내용이 전부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러닝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트렌드는 이제 공식적인 어떠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벗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pervasive learning이라든가 embedded learning, informal learning, flipped classroom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embedded learning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에는 직업 교육에서 내가 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육받는 거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합쳐진 거죠.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학습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즉시 제공이 돼서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작업과 교육이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이 합쳐진 거. 그 다음에 인포멀 러닝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포멀한 형태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그 수업을 교육을 받고 학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립드 클래스룸도 조금 특징적인 건데 교실에서 어떤 지식을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기 전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OER 컨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지식을 전달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오는 겁니다. 수업에서 그걸 듣는 게 아니고요. 보고 오고 수업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는 자기의 지식을 더욱 확장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미 온라인에 다 있는 수업과 뭐 유튜브, 테드에 다 있는 것을 수업 시간에 또 다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트렌드는 스마트 스쿨, 스마트 교실입니다.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었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교실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교실에 설치가 되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교수 방법을 어떤 새로운 교육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종시의 한솔중학교 작년 2012년에 어떤 모습인데요. 시범 학교로 스마트 교실 시범 학교로 만들어진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전자칠판이 있어요. 전자칠판.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죠. 태블릿을 각자 한 명씩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책형도 있어요. 서책형 책도 있고 노트도 있고 뭐 이런 환경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사실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모습만 보면은 인프라만 강조되어 있거든요. 인프라만. 그래서 인프라는 무선 인터넷에서 클라우드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잘 만들어서 이 인프라에서 쓸 수 있게 할 건가. 또 하나는 이렇게 컨텐츠와 인프라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교수 학습을 수업의 형태라든가 아이들의 수업의 형태 이렇게 환경과 컨텐츠가 바뀌면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건가 그런 것이 여전한 이슈고 계속 진행되는 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과거와는 달리 PC 기반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노트북, 뭐 굉장히 다양한 그 환경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웹브라우저, 뭐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포멀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학습 컨텐츠들이 널려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또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학습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표준도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HTML5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환경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다양한 기능들, 센서들, 이것들을 맞는 일러닝 컨텐츠를, 학습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교과서가 금년도 2014년도부터 이제 시범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디지털 그 학습에서, 스마트 학교에서 컨텐츠가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이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교육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입시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모든 교육이 입시에 연결되어 있어서 입시에 도움이 되거나 입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 아무것도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는 어떤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